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잘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 치고는 코인은 조금 신통치 않네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그 전에요. 하나 제가 좀 소개를 드릴 사건이 있습니다. 나카모토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요. 비트코인을 전략 매집했던 회사. 나카모토가 지난 1분기 매출은 500%가 증가했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순손실은 3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대부분의 코인 기업들은 지난 1분기 다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근데 이 대표가 지금 뭐라고 하냐? 1분기는 전환점이었다. 남은 기간은 사업 확장, 수익 다변화, 자본 이제 배분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지난 1분기 살 수가 없었고 오히려 돈이 필요해서 284개를 내다 팔았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99.2%입니다. 이 정도 회사가 지금 사업 확장과 수익 다변화와 헬스케어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비트코인 위주로 집중하겠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후자가 정상 아닐까요? 나카모토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지난 5월, 정확히 1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주가가 무려 25달러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2.5달러가 아니고요. 0.17달러입니다. 마이너스 99.2%죠. 이 정도면 상패가 안 되고 버티는 게 지금 이상할 지경이 좀 됐죠. 그렇죠? 나카모토의 이럴 때는 대주주 탑 10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1위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헤지 펀드고요. 2위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으로 알려진 UBS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반 하워드 캐피털은 영국의 유명한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이제 그 투자 회사고요. 6위는 블랙락, 7위는 뱅가드, 9위가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10위 피델리티와 자웅동체였던 지오드 캐피탈입니다. 물론 이들이 워낙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나카모토 여기에 이제 투자해서 이게 전부 다 잃는다고 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투자금의 마이너스 80% 90%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린 거죠. 엄청 크게 물린 겁니다. 근데요, 이런 소문이 있어요. 블랙락 뱅가드는 실은 죽은 기업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정확히는 최소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를 받았어요. 경고를 언제 받았냐? 작년 12월 달 나스닥으로부터 30 영업일 연속으로 1달러는 넘어야 돼. 주가가 지금 1달러 미치죠. 0.17, 0.2달러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상패가 되냐? 6월 8일 때까지 10일 연속으로 종가 기준 1달러를 못 넘으면 이 회사는 이제 상패가 됩니다. 딱 보시기에 지금 자력으로 회색은 불가능합니다. 10일 연속,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1달러 이상을 10일 연속으로 찍어야 된다? 이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이들은요. 그림자 정부라고도 불려요. 법조차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회사의 꼼수 이게 뭐냐? 주식을 병합,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죠? 주식을 그 반대로 합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대 20 또는 1대 50 이건 뭐냐면 주식의 수는 20분의 1로 줄어들어요. 50분의 1로 주식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20배, 50배 상승이에요. 0.2달러라고 해도 20배만 상승하면 바로 4달러가 되네요.
주식의 수량은 많이 줄지만 주가는 그만큼 20배, 30배, 40배, 50배, 20배부터 50배 지금 이게 곧 있으면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0.2달러라고 해도 단숨에 4달러, 조금 뭐 50분의 1까지 가면 10달러로 주가를 그러니까 이게 편법으로 튀기는 거죠. 갑자기 급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로 해드릴까? 4달러, 8달러, 10달러 말만 해. 이런 느낌입니다. 주주총회를요, 실은 이미 했어요. 5월 8일 날 해서 주식 병합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아마 5월 중순이나 말, 이거 주식 병합이 결정이 될 겁니다. 비율 같은 게 결정이 아마 될 거예요. 혹자는 이럴 수도 있죠. 이거 기간 넘기면 어떡하냐? 11연속 1달러 못 넘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요, 플랜 B가 또 있어요. 이 나스닥 캐피털 마켓이라고 이제 별도 이제 메이저 리그 말고 예를 들면 마이너 리그로 이 주식을 이제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유예 180일 또 받고 또 주식 병합을 하든 꼼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들의 행동이 더 중요하고 입법이다, 법이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역시도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기다려오면서 현재의 코인판을 짰습니다.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고 눈앞에서 하나씩 탁탁탁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전부터 오래 기다려서 짜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진핑, 트럼프 만났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말이 많이 오고 갔고요. 일단요, 아셔야 될 거는 올해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미 지금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최소 2번, 3번, 많으면 4번 더 만납니다. 에이펙 회담이 11월 중국에 있고요. 10월 달은 미국에서 이제 G20 미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9월 달에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 부부를 초대했다더라. 뭐 이것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큰 갈등 요소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를 대체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뭐 뉴스만 좀 보고 갑니다. 미중 정상, 호르무즈 개방, 이란의 핵무기를 불어 합의했다. 큰형님들끼리 합의가 됐네요. 이건 사실 그렇다고 지금 뭐 100% 깔끔하게 결과가 정리된 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합의를 했을까요? 사실 둘 다 약점이 있어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서로야 이제 가려운 부분, 가려야 될 부분이 실은 많거든요. 어찌됐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저것을 잠정 결정을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큰형님들끼리도 이란이 뭐 당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당연히 지금 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큰 성과가 필요해요. 돈 풀기하고 금리 인하하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유가 때문에 막혀 있죠. 물가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시진핑 대통령, 주석이죠. 이분은 어떨까요? 경제적인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할 겁니다. 근데 내년 가을께 사연임이 뭐 거의 뭐 90% 이상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연임을 어쨌든 뭐 본인이 뭐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성과가 있어야죠. 지금 중국 경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드라인 있죠. 대만 이슈도 미국의 허가를 받고 나 이거 합니다. 나 나중에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서로 지금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제 의견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처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 이 좋은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 뭐 2028년, 9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대통령이 중국의 부흥과 마가는 같이 갈 수 있다.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브로맨스 아닙니까? 이제는 더 나가서 올해 9월 24일 날짜가 나오네요. 시진핑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
이거는 거의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발언들을 한번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가질 것이다.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기대하고 있다. 무역은 완전히 상호주의적이 될 것이다. 미중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다.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다. 등등등 한마디로 띵호합니다. 그렇죠? 시진핑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공동 이익은 차이보다 크다.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성공을 기회로 봐야 된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안정은 세계에 긍정적이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야 된다. 무역 전쟁에 승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여기서 레드라인을 콕 중간에 넣어요.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말만 부정적이에요. 경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미중 경제 무역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다. 동등한 협의, 대화로 합시다. 중국이 개방될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 저 일론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레리 핑크 회장, 기업인들 다 데려갔잖아요. 중국에서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무역, 보건, 관광, 농업 모든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향후 3년 이상 미중 관계 전략 방향 설정. 왜 3년 이상일까요? 시진핑은 4연임을 당연히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드라인 있어. 그것만 안 건들면 나도 띵호아야. 이거 줄인 겁니다. 핵심 의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관세 휴전하자, 무역 협상,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3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관세 인하를 검토한다. 관세를 내린다라고 하네요. 트럼프는 관세 휴전을 연장시키고 중국의 보잉, 비행기도 중국에 지금 팔 기세죠.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길 바란다. 여기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CCTV 쪽에서는 트럼프, 시진핑, 중동,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도 논의한다. 글쎄요, 우크라이나도 들어가네요. 한반도까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죠. 시진핑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어디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대만 문제를 또 언급해요. 나도 본심이다 이거죠. 결론은 저는 이제 올 하반기를 그동안 미뤄졌던 코인 엄청난 과격한 랠리가 저는 여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얘기하면 올 상반기 얼마 남진 않았지만 코인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글쎄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인 코인 투자자들 박탈감을 아마 상반기에는 조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죠. 미중 정상회담 보니까 앞으로 최소한 3번은 더 볼 것 같거든요. 왜 만날까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왜 만날 것이냐? 이 바쁘신 두 정상이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만나는 겁니다. 엄청난 이익이 있고 이게 다툼으로 가면 파국을 맞을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제가 작년 4월 얘기 계속 드렸었죠. 두 미국과 중국은 절대 부딪혀서 치킨 게임 충돌할 수 없다. 충돌하면 죽으니까. 정상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리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협상을 만나서 뭐합니까? 뭘 주고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겠죠. 제가 이걸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반도체 주는 거죠. 저 엔비디아 대표 데려갔었죠. 근데 중국이 지금 화해를 통해서 또 자체 반도체 칩을 많이 또 개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반도체 시원하게 가져가라. 중국에서는 히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거든요. 히토류를 미국에 건네주고. 두 번째, 미국은 야 이란전 이것 좀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야 그 말 되게 안 듣더라. 그 이란 너 친하다며 네가 좀 해봐. 중국은 대만 내 땅인 거 알지? 이거 건들지 마. 그리고 야 무기 그만 좀 팔아. 미국 그 대만 맨 미국에서 그
무기 그거 거슬려.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재밌게 좀 표현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에 비행기 팔려고 하고요. 콩, 뭐 소고기 같은 거 팔고, 중국은 관세를 좀 낮추고, 그다음 무역법 뭐 301조 무시무시한 조사. 지금 미국에서 중국 막 조사하고 있거든요. 요것 좀 쉽게 갑시다. 완화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전에 이게 좀 실적을 좀 쌓아야죠. 중국까지 이렇게 갔는데 실적이 없으면 이게 둘 다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아까 지금 가가지고 시진핑 그 큰형한테 가서 이란 작은 동생 잃은 거죠. 얘 이상해. 얘 좀 빨리 컨트롤 좀 해봐. 호르무즈 이거 빨리 개방시켜. 그러면 물가 낮추고. 이건 선거에서 되게 돈 풀 수 있는 명분이 어디서 옵니까? 물가에서 옵니다. 시진핑은 올해 경제 실적을 쌓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경제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제 사회주의니까 이걸 틀어막겠죠. 그리고 내년 한 가을께쯤에 사연임을 확정을 시키고 서로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자주 만나는 겁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는 거겠죠. 사진에 보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얼핏 보면 적대국이거든요. 뭐 이제 뭐 경제 제재하고 그쵸 서로 막 그냥 날선 비판을 가하고 이래가지고 뭐 대통령도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매우 끈끈한 삼국지입니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사실 이 이란 사태 발생하기 전에 호르무즈가 어딘지도 사실은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주식, 코인에 있어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냐 닫힐 것이냐 뭐 부분 개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저 뒤에 가서 열릴 것이냐 이런 게 전쟁보다 실은 더 중요해요. 전쟁은 계속돼도 그냥 아주 쉽게 호르무즈 해협 통행만 가능하면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그 딜레마가 있어요. 중국이 이란 원유 최대 수입국입니다. 무려 91%의 원유가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요. 중국의 말을 이란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 배신한 거죠. 내 적이랑 가가지고 짝짝꿍해서 자기들끼리 결론 내버린 겁니다. 이란이 그렇다고 아무리 뭐 중국이 뭐 경제적인 우방이라고 해도 고분고분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까요? 이게 거의 뭐 가장 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게 지렛대거든요.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다소가 아니고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란은 결국에 제한적으로 도발을 하고 협상을 하지 않겠냐. 단기적으로는 미사일 쏠 것이다. 드론 날릴 것이다. 뭐 후티 반군 동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큰형님들이 마음에 안 든 거죠. 날짜까지 이렇게 제가 물어봐서 가져왔는데 5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 약간의 불꽃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말에서 6월 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서 이란에게 경제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대가로 해협의 안정을 요구할 것이다. 3단계 한 6월 중순쯤 돼서 최종 타협이 일어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안전을 이란이 보장을 하는 대신에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조금 완화를 해주고 중국도 조금 도와주는 식으로 최종 수위가 조절이 되지 않겠냐. 이게 대략 한 달이라고 하는 지금 그 시간표거든요. 이 한 달이 왜 한 달이냐라고 봤더니 이란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30일 집중 협상 기간을 갖자 하면서 14개 조건, 이거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14개를 이렇게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이건 절대 받을 수 없다 하고 지금 시진핑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30일 집중 협상이라고 하는 기간을 제한했다는 얘기는 이란의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란의 정부
다릅니다. 뭐 온건파 있고 강건파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게 컨트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사실 해피 엔딩이 되겠죠. 뭐 경제 제재를 풀고 이란은 이제 경제적인 어쨌든 그 예전에 막 이렇게 동결됐던 자산들 엄청나거든요. 이것 좀 받고 해협은 개방시키면서 해피 엔딩이 과연 될 것이냐. 반면에 클로드 A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중립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극적인 개방은 어려울 수 있다. 이란은 종전 선언을 먼저 하고 전쟁 배상금을 수령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지금 이런 것들을 이란이 내걸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중국이 뭐 이제 자국의 은행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그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 지금 미국한테 이런 거 꺼낼 수도 있고 또 이란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개입은 꺼릴 것이다. 중국이 생각보다 몸을 사릴 수 있다. 지금 이런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지금 이란전으로 미국 내에서 정치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좀 그 어려울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제 결론이 쉽게 안 나고 그냥 비등비등하게 지금 이대로 계속 오래 갈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추론입니다. 그러면서 클로드 AI는 뭐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뭐 부분 개방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통행료 받지 마 이런 거 이제 합의를 먼저 발표를 하고 중국이 뒤에서 이란 쪽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박의 일부가 일부 통과가 될 수 있는 잠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이란은 해협 통제권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으면서 경제적인 보상, 안전 보장을 받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근데 완전한 그 이제 원상 복귀는 해협의 그 이제 개방은 오래 걸릴 수 있다. 저도 이걸 뭐 알고 싶은데요. 언제쯤 뭐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이거 전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보셨던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국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힘의 논리니까. 이게 뭐 약소국이 강대국을 뭐 이렇게 글쎄요. 시간이 갈수록 이기기는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엄청난 거품이 올 하반기에 들이닥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그 이후에 거품 이후에는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엄청난 거품이 오면 사실 엄청난 폭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 위기가 생각보다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위기는 물가에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가 폭등은 제가 생각했을 땐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이 많이 폭락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농식품 먹는 거, 뭐 오일,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가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미국에서 전쟁부를 오죽하면 만들고 내년에 국방 예산을 50%를 증액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폭입니다. 어찌됐건 물가 폭등, 시장 폭락 이런 빚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빚을 그래서 갚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있는 거고 언젠갑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몇 년 후에는 AI의 생산성이 따라잡을 거예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파산이 있었고 폭락이 있었죠. 이때 정부에서 무엇을 제안할까요? UBI, 기본소득을 제안을 할 겁니다. 하나를 덧붙이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호르무즈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미국에서 그 다음은 어디라고 딱 콕 집었습니까? 쿠바다라고 얘기한 거 보셨잖아요. 지금 뭐 아프리카도 내 땅이고 저 어딥니까? 그린란드도 내 땅이고 북극도 내 땅이고 이 느낌을 이제 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이거 언제 끝난지 모르겠네요.
대만 항상 우리가 긴장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이번에 상승장 옵니다. 오는데 지금은 이제 좀 지루하죠. 많이 힘듭니다. 이번 상승장에 풍작을 많이 쌓아 두셔야 됩니다. 풍년이요, 풍년. 근데 이번 풍년으로 앞으로 수년간의 흉년을, 이 혹독한 흉년을 잘 견디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장이 매우 중요하다. JP모건이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IBIT 174%, 그다음 뭐 피델리티도 많이 샀고 비트와이즈 것도 많이 늘렸네요. JP모건을요, 그냥 한마디로 비트코인 대리점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거 갖다가 팔고 피델리티 거 갖다가 팔고 비트와이즈 어떤 걸로 드릴까요? 대리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인을 많이 늘린 거죠. 물론 JP모건 고객들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는 뒷단에 보이지 않는 손이죠.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유대계 금융 자본. 전쟁 때문에 코인판을 움찔움찔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제는 숨기지 않잖아요. 의도를 다 드러냈고 이미 시장 장악이 끝났습니까? 이거를 보면 저는 진짜 신기할 정도인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3대 4대 그 있지 않습니까? 이 신용평가하는 기관도 실은 자본의 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그 줄이 있어요. 무디스가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토큰화 펀드, MMF 펀드 이미 이제 온체인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최고 신용 등급,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등급은 유동성, 원금 보전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신용 위험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국채, 이제 MMF 펀드 아시죠? 이제 안전 자산이라 불리는 기업 어음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저위험 상품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 이미 그들은요, 크립토의 생태계라고 하죠. 어떤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회사, 결제다, 송금이다,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체 생태계 구축이 지금 끝났어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까지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250주년이죠. 맞아서 대규모 사면을 검토한다. 최대 250명 규모의 사면, 숫자 노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일이네요. 6월 14일 트럼프 생일, 이제 80번째 생일, UFC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FTX 뽀글이 있죠. 그 다음 사무라이 월렛의 개발자, 이런 사람 사면 기대감이 제기가 되고 있네요. 느낌적으로는 왠지 샘 뱅크먼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CG도 풀어줬고 실크로드 운영자 하나씩 다 풀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일반인이 느끼는 코인의 불장은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글쎄요, 그 정도 올라가지고 체감이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별 재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끼리 올랐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건 근거를 대라면 근거야 있죠. 7월 4일에 지원금 신생아도 주고 뭣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구조법 마크업이 이제 통과가 돼도 그게 최종 통과까지 이거 시간 더 걸리거든요. 상원 전체 표결 앞두고 또 아마 머리채 잡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들이라면 7월 한 8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이거든요.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돈 좀 이제 진짜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때 생각보다 큰 거,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막 발표를 하면서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또 국장이 최고고 또 계속 포모를 느끼고 나만 빼고 다 오르고 그런 것을 아마 체험을 하겠죠. 투자는 극도의 불신, 고통, 지루함을 견뎌낸 저는 값진 수학이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남과 비교를 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국장에서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벌고 그럼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이제 본인께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크립토 팁이죠. 크립토 자산도 이 시간이 나중에 큰 자산으로 수익으로 돌아올 날이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